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엔 거저 되는 것도 없고 억지로 되는 것도 없다.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공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것은 또 쉽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순리대로, 그리고 제가 노력한 대로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도 항상 내가 어떤 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열정과 관심과 그리고 나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뭐 시간, 노력 다 들어가야지 된다. 그리고 또 억지로 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먼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2024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아시는 선배님 초대로 참석을 했는데 너무 잘 참석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고요. 또 동국대학교는 개인적으로 처음 방문했는데 저는 충무로역에서 동국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고려거란전쟁이라는 제가 또 엄청 작년에 즐겨보았던 KBS 사극 연출을 맡았던 김한솔 또 PD, 김한솔 감독님을 만나서 또 같이 맥주도 한잔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여러 또 연예인들도 만나면서 물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동국대학교 캠퍼스를 보면서 대학 축제 대학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감스님께 뭐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를 올해 이제 4회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개최가 되었는데 앞으로 국제 불교 영화제가 계속적으로 성황리에 부산 국제 영화제처럼 잘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올해와 가장 유사한 2019년도 특징, 서울 거래량을 따졌을 때는 2024년과 가장 비슷하다. 전에 제가 투루카피님 오프라인 강의 때도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데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2024년 이제 7월까지 많이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가 지금 8월 달에 또 주춤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9월 달까지 주춤하다가 10월부터 2019년도입니다.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측을 했는데 과연 서울이 2024년, 그러니까 2019년처럼 이렇게 갈 것인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은 다르지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공급, 신축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입주가 내년 내후년을 보면 서울하고 수도권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 지금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9월 19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bp를 내릴 것인지 0.5를 내릴 것인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0.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전세 상승 추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반기에 물론 이제 추석 명절 전후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12월 정도로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양상과 2024년과 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2019년도 과거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정말 올해 8월에 지금 내려갔고요. 9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또 제가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실제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완벽한 때는 없다. 평생 준비만 하실 건가요? 대출을 30%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아직 살 때가 안 됐어. 대출을 50%나 해야 돼. 너무 비싸다. 아직 살 때가 안 됐어.
대출을 90%나 해야 돼. 너무 비싸다. 아직 살 때가 안 됐어.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올 초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또 지금도 제가 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도 아직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내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다. 제가 작년에 고양시에 이제 올 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고양시의 신축 아파트 8사 기준으로 이제 평균 분양가 8억 이하 힘들다. 이제 8억에서 9억 정도 내년이 되면 아마 9억이 다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가깝게는 원당 1구역, 이제 일반 분양이 올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월 정도에 지금 일반 분양가가 나올 건데 지금 5구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억 중반에서 7억 정도 지금 나올 것 같고 8사 같은 경우는 최소 8억이 넘어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처럼 완벽한 때는 없다. 평생 준비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행동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부동산 카페에 어떤 분이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와닿아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투자는 서울에, 거주는 고향에, 슬프지만 이게 진리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에 반론을 갖다가 제기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은 이 25년차 세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올 연말에 GTX-A가 개통을 하고 또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또 2년 후에 또 이제 개통을 하고 강남에 있는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하는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 안에는 이제 정차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는 지금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어찌됐든 간에 투자는 서울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움직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매드맥스 2015님께서 교통 좋아지면 가격도 당연히 오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파주 초역세 신축들이 10억 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집값이 미쳤다고 하려나요? 저는 파주에 있는 운정중앙역 초역세권 신축들은 개통하고 난 다음에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다 10억이 넘어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제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주의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초롱꽃 마을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더 좋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께서 어제 SBS 비즈 뉴스에 대출 규제에도 강남 3구 계속 오르기만 억제 대책 미스매칭으로 해가지고 방송 출연하셨습니다. 방송을 빌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전문가 원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 방송 링크는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대출 억제력 효과 없다. 관심 가져볼 수도권 지역. 빠숑님께서도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교롭게 제가 지난달 8월 12일 날 제가 GTX-A 서울 운정 개통하기 전에 주목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찍어드렸던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운정 중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바로 반응은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고요. 특히 빠숑님께서도 항상 내 집 마련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관련해가지고 전략을 수투TV에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감스님들만이라도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부동산은 학문입니다. 공부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했다라고 해서 등하시는 게 아니라 갈아타기 하실 때라든지 2주택으로 또 가실 때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가 오랫동안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억제대책 이 미스매칭 때문에 아마 추석 명절 지나고 9월 달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10월, 11월 지나가게 되면 또 어제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은행별로 관리해라고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데,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대출, 그러니까 총량을 좀 줄이기 때문에 대출을 갖다 이용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힘든 시기일 수 있겠지만,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이런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출을 갖다 많이 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는 6억에서 9억대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임장을 또 나올 거고 내 집 마련을 또 서두를 것이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기사가 조금 더 이정혁 기자님의 김포 여의도 출퇴근길 25분 빨라진다. 김포 부천 교통망 확충에 7.4조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기사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가 한국경제에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로 조금 더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거나 구독을 갖다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내가 응원합니다. 아니면 또 본인의 그런 바람을 갖다가 댓글로도 좀 긍정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본인들도 복도 받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이 이제 2031년 준공 예정이고요. 6년 뒤에 대장 홍대선, 부천에서 홍대까지 가는 대장 홍대선도 올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요. 국토부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도로망 확충에 7.4조를 또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5호선 김포 연장은 31년, 대장 홍대선은 30년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요. 7호선 청라 연장은 두 단계로 나눠서 2027년에서 2029년에 개통을 하고요. 김포에서 또 GTX-A, 킨텍스역 이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GTX-A, 킨텍스역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킨텍스역으로 정말 많이 올 거다. 제가 그런 예상을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도 2개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벌말로라든지 경명대로 확장 사업도 조기 개통을 하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부권에 정말 이런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이 이제 어제 발표가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보시면 GTX-A가 운정역, 킨텍스역, 대공역, 환승센터까지 같이 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장 홍대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전용차로라든지 김포 골드라인도 이제 증차를 하고요. 5호선 연장, 그리고 이제 청라에서 강서 BRT까지, 그리고 소사로 확정이라든지 오정로, 벌말로, 기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접속 인터체인지까지, 그리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도 내년 상반기 6월에 지금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검단에서 또 드림로 또 신설을 또 하면서 청라 IC도 지금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있으면 현재까지는 수도권 서부에 많이 이런 것들이 교통이 확충되지 않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도권 서부에 이런 교통계획을 확충을 갖다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선의 복지는 교통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 이런 교통 그런 계획이라든지 부천시, 김포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계획들이 바로 내년에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통을 하고 또 이제 준공을 갖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서부권, 특히 김포라든지 검단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시라든지 그 다음에 부천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신도시 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14년간 인구가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더 증가할 계획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먼저 5호선 연장, 지금 예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신속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타 통과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안, 김포시안 있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예타가 통과되고, 착공이 들어가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을 합니다. 또 2031년은 다소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김포골드라인의 그런 혼잡도 때문에, 또 김포골드라인의 열차를 11편성 또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분 30초로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 때문에 이 또한 김포에는 호재라는 말씀드리고요. 연내 대장홍대선을 갖다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덕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화곡동이라든지 가양동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또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고요. 또 공사 중 지반 침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두 단계로 지금 나눠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1단계는 2027년 하반기, 2단계는 2029년 12월 개통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공사를 또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난이라든지 청라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도 이렇게 지금 신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김포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당산역과 상암 DMC를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도 또 새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3기 신도시 2곳, 인천계양이라든지 부천대장이 있는데 선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빨리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해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청라 그리고 계양 그다음에 부천 대장까지도 앞으로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명실 상부하게 한강 신도시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인천 서부 쪽 특히 수도권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주택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신도시라든지 택지주가 될 것 같고 교통이 만약에 이렇게 확충이 되게 되면 또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선의 복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의 복지는 교통이다. 교통을 갖다가 촘촘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킨텍스역을 만약 올 연말 개통하게 되면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나 검단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킨텍스로 해서 와서 서울역까지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버스 노선을 또 2개를 또 신설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금 서부권의 좀 교통대책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당장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GTX-A는 지금 올 연말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은 말 그대로 환승센터까지 같이 또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킨텍스역이나 대곡역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GTX-A를 또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서울역을 가는데 훨씬 더 빠르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교통이 서부 지역에 확충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로 무조건 서울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울 수요를 갖다 약간 또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 또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매드맥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파주 역세권 신축들이 10억 가게 될 거고요. 또 검난 신도시도 10억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킨텍스는 15억이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곡이라든지 삼성벨트에 있는 아파트도 주거벨트도 제가 생각했을 때 다 10억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초, 정말 더 빠르면 올 연말이 되겠지만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특히 사람들은 제가 지하철 파호선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더 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GTX 되기 전에 영국의 크로스레일을 갖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거 했다라고 했지만 영국의 크로스레일을 갖다 보면 크로스레일 종점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랑 물론 중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지만 그걸 개통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에 있는 크로스레일 종점에 있는 무리로 따지게 되면 운정이라든지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탄이 15억 되고 뭐 16억 되는 거는 이제 파주 운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동탄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운정 신도시에 5억대, 6억대 아파트 분양했을 때 정말 전국적인 통장들이나 수도권의 통장들이 다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5억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도 당연히 오른다는 이 매드맥스 2015님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믿으시고 그리고 투자는 서울에 거주는 고향에 이런 생각이 아닌 이제 반대로 이제 거주는 서울에 투자는 고향에 이런 날이 머지않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검단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청라라든지 그 다음에 부천시라든지 김포시도 분명히 이 서부권에 있는 이런 교통대책이 다 완성이 되는 2030년 전후가 되면 분명히 서부권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GTX-A 개통하는 운정신도시, 킨텍스, 대곡, 그 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창릉천 벨트, 삼성 벨트를 주목하시면 분명히 내년 초에 웃으실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제가 빠시용님의 이슈 체크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도 제 방송 보시고 꼭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링크는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